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ETF는 여러분들이 자주 접하기는 힘들었지만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그런 ETF의 컨셉을 갖고 있습니다. 26년에 트렌디한 ETF가 될 것이다 라고 선정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배당 성장이 아니라 진짜 배당을 지급하는 컨셉, 그리고 성장주까지 같이 가져가면서 ETF 하나로 끝내는 전략, 소액으로 접근하시기 괜찮은 그런 ETF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한번 간단히 브리핑해드리면, 성장과 균형을 동시에 가져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어야 될 시점이거든요. 시계열을 2년 전 돌려보고요, 1년 전 돌려보고, 심지어 한 달 전 돌려보더라도 2년 전에 투자하신 분들, 특히나 미국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막 권유를 하기 시작해요. 1년 전에 투자하신 분들 같은 수익을 얻었을 겁니다. 심지어는 최근에 국장도 좋고 그리고 미국 시장 다 좋으니까 은행에 예금 빼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도 좋았습니다만, 앞으로의 실적 시즌을 맞이한 현재 시점에서는 좀 더 생각해 보아야 될 포인트가 많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때는요, 리츠 투자하시는 분들 이해 못할 거고요, 채권 투자하면 바보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배당주 투자는 도대체 왜 하는 거야, 혹은 커버드콜 투자하면은 상승을 제한하고 제사를 깎아먹는다는데 왜 하는 거야 라고 하시겠지만, 결국 창만 들고 갔다가는 지금 찔리기 딱 좋은 포지션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정말 다양한 커버리지를 다루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서 PER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면, 결국 PER이 여러분들 자세히는 모르시더라도 고평가와 저평가를 판단하는 기준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1원짜리를 몇 배를 더 주고 살 거냐니까 30배, 50배, 100배 이러면 고평가 되는 거고요, 5배, 10배면은 저평가 된 거죠. 대부분 국내 시장이 이 수준에 있었습니다. 이 PER 차트를 보면 S&P 500이거든요. 29.7인데 거의 평균적으로 고점 수준에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죠. 일정 부분을 제외하고요. 9월 24일 날 6,700이었단 말입니다. 지금 10월 14일, 15일 넘어가는 시점인데 6,600선에서 지금 크게 방황하고 있단 말이에요. 더 올라가기가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건데, 이게 보면은 이제 PER 지수가 더 올라가야지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고, 수익은 예측의 범위 아니겠습니까? 수익을 17%나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측한 상태에서 이거 그러니까 현재 거품 얼마나 몇 배를 더 주고 살 거냐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있다라고 봤을 때, 평균적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수익이 17%가 늘어났다라고 하더라도 다 마이너스예요. 수익이 17% 는 거 생각보다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특히나 EPS입니다. 한 주당 얼마를 순이익으로 벌어왔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시나리오고요. 12% 벌어오더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기대치, 거품 더 살 거야 하면은 유지될 수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평균으로 돌아가서 약간 좀 무서운데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시나리오는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투자를 안 할 수는 없느냐? 결국 투자를 하긴 해야 되는데 좀 방어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죠. 첫 번째 말씀드렸던 ETF가 441640이었고요. 배당 10%와 지수를 추종하는데 너무 공격적으로만 가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0049M0은 에이스 미국 배당 퀄리티, 커버드 콜 액티브, 보시다시피 주가가 안 빠져요. 배당은 6%고 조금 더 안전한 성격으로 시드가 좀 크다라고 하면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고요. 자, 오늘이 26년의 트렌드가 될 ETF입니다. 자, 제목부터 미국 고배당과 AI 테크 같이 가져가는 컨셉이에요. 제가 2천만 원을 담았거든요. 한번 이제 새로운 컨셉의 ETF다라는 설명을 드리면서 3개월 동안 보유할 건데, 한번 같이 하실 분들은 따라와 보시고요,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데이터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표준 편차를 대략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0.5%씩 움직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극심한 변동성을 가지는 가운데에서도 안정적인 성격을 좀 보인다라는 것이 대략적으로 확인이 된 그런 모습입니다. 26년의 트렌드는 결국 신상다운 ETF가 계속해서 발전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직 신상이다 보니까 감안할 요소는 분명히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지금 230억이거든요. 성장해야 되는 국면에 있으니까 큰 돈을 10억, 20억 담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검증이 필요한 단계긴 한데 적립식으로 추천드립니다. 시드를 점차적으로 모아가는 분들한테 적합할 것 같고요. 홈런을 치겠다 하신 분들은 부적합합니다. 딱 제도권, 저 같은 할배 투자 스타일에 맞는데, 안전자산의 50% 이상 저같이 좀 보수적으로 시장에 많이 흔들리지 않아야 저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투자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몰빵해 놓고 주가가 폭락하면은 방송을 며칠, 몇 달 쉬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전하게 성격을 가져가지만 10% 내외 성과를 추구하는 성향한테 적합한 ETF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커버드콜에 대해서 아무리 제가 설명드려도 이 옵션에 대한 장벽은 10년 이상
업계에 있었던 저도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커버드 콜이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올 때마다 흔들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적합합니다. 커버드 콜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빅테크에 집중하고 배당 성장보다는 직접적으로 나오는 배당이 더 중요하다. 슈드의 약점이 뭐예요? 배당을 조금밖에 안 주지만 10년 동안 보면은 2.6배를 주고 또 5배를 주고 점차적으로 커지는 배당이 성장하는 데 투자하는 건데 이거 어떻게 기다리냐, 나는 당장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한테 적합합니다. 그래서 성장과 균형을 다 같이 챙기고 싶다라는 이런 뻔한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대표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ETF 중에 하나인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입니다. 미국 빅테크를 7개를 몰빵하고 나머지 3개를 추가적으로 위성 투자하는 전략이고요.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대표적으로 배당의 대장 리츠 인프라거든요. 얘는 올라가고 얘는 떨어지는 모습을 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은 성장과 배당을 양립할 수 없어요. 그래서 평균 단가를 맞추는 5대5 투자를 하게 되면은, 조금 헷갈리시니까 지워볼게요. 얘와 평균 가격은 여기일 거 아니겠습니까? 평균 가격은 맞추게 되고 가격은 성장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 평균 가격만 맞추게 되면은 배당의 9%가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할배 스타일은 조합하게 되면은 웬만해서는 잃지 않아요. 이런 컨셉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늘 강조드리는 게 조합입니다. 근데 각각의 ETF의 특성을 알아야 조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근데 ETF는 자동으로 알아서 조합해 준다라는 거예요. 주요 구성 종목을 하나씩 살펴드릴 텐데, 엔비디아가 핵심으로 6.2%가 들어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핵심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귀결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의 아성을 물리치기 위해서 AMD와 오픈 AI가 새로운 반도체 칩을 지들끼리 하겠다라고 개발하더라도 결국 엔비디아를 이기겠다라는 건데, 어떤 이 파괴적인 성장, 한 기업을 무너뜨리고 더 크게 성장하지 않는 이상 엔비디아의 아성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엔비디아는 현재 시점에서 가장 탑 프라이오리티 종목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총 2, 3위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까지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글까지 3.7% 담고 있으니까 기타 성장주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메타, 브로드컴, 테슬라, 오라클, 팔란티아와 TSMC까지 같이 들어가면서 약 한 30%에서 40% 정도의 성장주를 챙겨가고 있어요. 성장주는 좀 뻔한 얘기였지만 배당주를 살펴보면 키움이 새롭게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해서 어떤 그 방향성을 알 수 있다고 느껴지는데, 체크해 놓은 걸 한번 보면 아티산 파트너스라는 종목, 그리고 버라이즌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퍼 에너지 종목이 있는데 30개 종목을 편입하는 ETF의 특성상 적지 않은 비중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배당주를 중심으로 해서 약 50% 이상 배당주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요, 종목들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 버라이즌이고요. 그 다음에 화이자입니다. APM이에요. 자, 버라이즌은 배당률이 6.94입니다. 지금 사면 앞으로 6.94 정도가 예상이 된다라는 거고요. 화이자는 6.96입니다. 여러분들이 워낙 많은 상승폭을 겪어오셨기 때문에 6%, 7%가 우습겠지만 엄청 큰 배당 수익률이거든요. 특히나 APM은 7.88이에요. 자, 이거는 특성들은 다 배당주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은 그동안에 2년 동안, 3년 동안 기술주들의 대세 상승기에서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런데 배당주의 특성은 주가가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주가가 밀릴 때 이 배당주의 성격은 거기에서 한 4%, 5% 정도를 기본으로 깔고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나머지 성장주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리고 배당주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변수는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APM이나 바이퍼 에너지 종목들 결코 나쁜 종목들이 아닙니다. APM은 자산을 운용하는 회사고요. 시가총액이 4조인데 배당으로 환원하겠다라는 그 모토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배당 성장을 하기보다는 직접적으로 배당을 주는 그런 섹터에 키움만의 색깔을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광물권이나 원유, 시추 이런 로열티 기반 회사들이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분명히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린 설명은 성장과 방어를 한꺼번에 조합해주는 그런 ETF의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ETF는 제가 생각하기에 부자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안전하게 자산을 운용하는 데 적합하고 이렇게 사용하면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장도 중요하고요. 방어도 중요한데 이 방어가 왜 중요하냐면은 안정적으로 4에서 5%를 깔고 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여러분들이 자산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하락장을 몇 번 맞아보면 알 수 있어요. 성장하면 너무 좋죠. 성장한다라고 가정하면은 성장 플러스 알파에다가 배당 가져가는 거고요. 하락하면은 성장주는 크게 하락하잖아요. 그런데 방어주는 배당뿐만 아니라 방어주 주가가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조합하면서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시드를 늘려가는 것이 ETF의
어떤 가장 큰 목적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적은 시드로 최근에 급상승을 맛보시거나 아니면은 조금만 해보면 레버리지로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좀 불안한 부분이 있으니까 메인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시는데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커버드 콜 혹은 이런 자산을 메인으로 가져가시고 나머지 공격적인 위성 자산은 저랑 같이 투자하시면서 그 엣지를 늘려가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실적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블랙록 실적이 잘 나오면서 이제 금융주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보시면 11개의 섹터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미국 주식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예요. 기술주가 그동안 시장을 좀 많이 이끌어 왔지만 그동안 못 올랐던 것들에 대해서 왜 집중해야 되냐 하면은, 반년 동안, 1년 동안은 메타가, 구글이 포함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많이 올라갔고 테크놀로지가 주도를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반년도 비슷한 흐름을 갖고 왔지만 최근에 한 달 동안의 변동성이 커진 시점에서는 유틸리티나 기초 소재, 헬스케어가 올라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돌아가면서 네가 올랐어? 이번에 내가 올라야지 하는 것이 결국에는 실적 시즌의 PER 때문이거든요. 기대치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극한의 욕심, 탐욕 구간에서 누군가는 손실을 볼 텐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돈 많이 벌면 너무 좋죠. 저도 공격적인 거 몇 개 한 다음에 대박이죠, 따라오세요 하면 좋지만 저같이 8년, 9년 동안 방송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AI 테크에 투자하고 고배당 컨셉을 가져가는데 성장이 아니라 진짜 그냥 배당을 주는 그런 컨셉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는 알아서 조합해주는 각각의 ETF, 우리나라의 1000개 ETF의 특성을 다 알기는 어려우니까 적당한 수준에서 전문가들이 조합해주는데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큰 목돈은 안 된다. 그렇지만 적립식으로 저처럼 2000 정도 이하를 가져가 보시기에는 변동성도 나쁘지 않고요. 배당도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안정형과 공격형 ETF의 중간쯤에 있는 컨셉이 결국에는 25년 그리고 26년에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포인트들을 잘 살려서 ETF가 정말 부자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산을 운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보시고요. 그 ETF를 저랑 잘 골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점 발전되고 있는 것은 너무 좋고요. 뭐 어떤 ETF가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태어난 ETF니까 우리는 그거를 다양한 포트폴리오 속에서 잘 활용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랑 같이 재미있는 ETF로 자산 운용해 보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